대통령께서 주신 책이니까 뜻깊게 이제 비전공자로서 읽으면 많이 소양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전 시장의 비밀이라는 책을 받았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와 환율 분쟁의 비밀과 관련된 책인 것 같은데 정말 시장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책인 것 같습니다. 교육 많이 받았어요? 네. 내가 얼마 전에 대통령 보고 대회가 있어갖고 공공기관 연찬에 거기에 이제 우리도 보고를 하나 해달라고 그래서 짧은 시간이지만은 우리가 이제 열린 채용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보고를 했는데 요새 아시다시피 고등학생 취업자 이 부분에 대한 대통령께서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시고 그래갖고 우리 고졸 출신들은 어디 있나? 청와대 회의도 이렇게 있나? 청와대 회의도 지금 산업은행, 기업은행은 하는데 우리도 좀 데려갈 걸 그랬나 보다. 나중에 보니까 그날은 기업은행 여행원이지. 여행원이 하나 와서 얘기를 하는데 뭐 영광이다 떨린다 하면서 목소리는 전혀 안 떨리더라고. 그래서 얘기를 참 잘하더라고요. 요새 확실히 발표력들이 있어서 그런지. 그리고 작년 말에 금융위원회 업무 보고할 때 그때 들어가서 배석을 했는데 그때는 이제 산업은행에서 온 이제 고졸자들 배치를 했는데 자기 동네에서 강원도 저기 탕방촌에 있는 고등학교를 나왔는데 거기서 아주 스타가 돼갖고 자기 표현에 하면은 연예인 못지않은 인기를 누리고 있다. 플래카드 붙여있고 뭐 그렇다고 그러더라고. 그때 우리 한영민 씨는 출신 학교에서 뭐 플래카드 안 붙었나? 곧 붙여주신다고 대통령께서. 그거는 거의 부도 수준인 것 같은데. 그건 발표하자마자 바로 붙어야지. 지금도 할까 말까 뭐 그런 느낌 좀 드는데. 그죠? 어디 권민주 씨는? 저는 고등학교 졸업한 지 조금 지났기 때문에. 시효가 지났다고? 네. 그래, 시효가 지났으니까 하여튼 뭐 꼭 그런 게 뭐 붙어야지만 좋은 건 아니고 어쨌거나 우리가 이제 그 열린 자세로 임한다는 거 그런 게 상당히 좀 중요하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 과거의 어떤 경험이든 학력이든 이런 것들은 이제부터는 큰 도움이 안 된다. 이제부터 새로 시작하는 것만이 앞으로 우리가 미래로 뻗어나갈 발판이 된다. 공공기관에 취업하는 것이 큰 로망이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그래서 공공기관까지 무사히 진입을 한 거는 참 여러분들이 정말 대단한 분들이다 이렇게 스스로를 평가해도 괜찮은 거고요.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한마디 강조하고 싶은 거는 여러분들이 그동안 그런 여러 가지 고생을 많이 하고 사실 어떻게 보면 참 고민을 많이 하면서 이렇게 그 세상을 고심을 해왔어야 되는데 이제 그런 시간들이 별로 없는 상황에서 이제 졸업을 하다 보니까 이제 새로운 이제 조직에 들어와서 이제 문제 해결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이제 공적이 돼 있는데 하나는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이 현업에 가면은 여러 가지 과제들을 이제 받아야 될 텐데 이 과제들을 거의 대부분이 처음 보는 과제라고 봐야 될 거예요. 그 퀘스천을 갖지 않고서 그냥 주어진 상황에서 그대로 적용만 했다가 보면은 여기는 대학 입시를 보는 데가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조직이 발전을 할 수가 없어요. 주어진 문제만 계속 풀고 과거에 해왔던 해답내는 방식으로만 운영을 하다 보면 답을 낼 수가 없는 그런 구조거든. 캠코의 그 특징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많이 강의를 들었으니까 이제 알 텐데 캠코의 특징은 정형화되지 않았다고 할까? 미션이 굉장히 포괄적이다. 공공기관은 보통 설립하는 미션들이 있는데 미션이 굉장히 포괄적인 측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한국자산관리공사 이 컨셉을 정립을 할 때는 굉장히 다양한 생각을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번지 점프를 한다. 번지 점프를 하는 사람이 줄이 튼튼하지 않으면은 그거 떨어지는 즉시 가는 거 아니에요. 또 우리의 미션은 뭐냐면은 국가가 잘 되도록 하는 안전판 역할을 우리가 하는 거다. 이런 관점에서 앞으로 이제 업무를 임할 때 나름대로 그런 부분에 상당히 그 신경 쓰면서 일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직원들에게 추천해주고 싶으신 책과 그리고 가장 최근에 재미있게 읽으신 책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글쎄 뭐 특별히 뭐 책을 이렇게 그 지금 책을 아마 하나씩 나눠줬을 것 같은데 근데 별 재미는 없는 책인 것 같아요 보면은. 근데 이제 그 한 번은 이런 관점에서 봐야 될 것 같아요. 이제 보통 우리가 대학교 다닐 때 한번 지금 그런 생각들을 되게 하는데 그 지금 우리가 보는 게 진짜 맞는 거냐 하는 관점에서 볼 때 새로운 시각에서 한번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도 아까 기사를 보니까 어느 사진사는 꼭 뒷면만 찍었다고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뒷면에 그 진실이 있다. 막 이런 주장을 하면서 뒷면을 찍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겉으로 보는 거하고 굉장히 다른 것 같은데 이 책하고 그 시장의 비밀이라는 책도 아마 줬을 거예요. 근데 시장의 비밀이 좀 굉장히 인기가 많이 한 책인데 무슨 관점이냐면은 이런 거예요. 그 역시 이제 이런 기본적인 퀘스천은 뭐냐면은 우리가 그동안 듣고 들어왔던 얘기들이 과연 맞는 거냐 굉장히 중요한 얘기거든요. 앞으로 그런 관점에서 좀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책은 내 특별히 뭐 추천하고 싶지는 않은데 나도 이제 옛날부터 이제 기억이 나는 거는 뭐 오래된 책이라서 그렇긴 한데 최근에 뭐 저스티스 뭐 그런 책도 보곤 했는데 그렇게 그것도 역시 그런 고민인 것 같아 보면은 그 어떤 게 과연 정의인가 하는 걸 정의하기 굉장히 어려운 정의를 정의한다니까 좀 말이 좀 이상한데 그게 굉장히 어려운 거란 말이에요. 옛날에도 보면 그 거꾸로 읽는 삼국지라는 책도 있었어. 근데 그것도 하도 오래돼서 이제 그런데 그게 아마 정의란 무엇인가 그 책하고 거의 비슷한 맥락인데 항상 이면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캠코에 있는 직원들은 숙명적으로 아까 배드뱅크 개념을 얘기를 했잖아요. 배드뱅크 개념을 얘기를 하기 때문에 앞에 굿뱅크는 이제 굿은 그래도 배드뱅크에 대칭되는 개념이 굿뱅크는 아닌데 그냥 뱅크에 대한 거하고 대비해서 볼 필요는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있고 그 다음에 조금 이제 제가 학교 다닐 때는 옛날에 그 우리 한국 사회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고대사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갖긴 했는데 이제 하도 오래돼서 그렇긴 한데 요새 그 IT 분야에서 얘기하는 게 뭐 디지털 노마드 이런 개념들을 쓰고 있는데 이게 사실은 우리가 기마 민족의 DNA를 가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최근에 이 DNA가 나타나고 있다고 평가를 많이 하고 있어요. 어떻게 나타나느냐? 과거에는 말로 나타났는데 이제는 말 타는 사람 별로 없으니까 이제 IT 기기로 나타나고 있다, 이 기질로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 그래서 아마 이제 조금 달라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내가 취임해서 우리 통일 대비 TF팀을 하나 만들려고 해서 우리가 이제 국가 자산을 관리하면서 북한 자산에 대해서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팀을 하나 만들려고 해서 연구 성과도 좀 나오고 그랬는데 우리가 이제 그 DNA가 복원되는 기마 민족으로서 DNA가 복원되는 순간이 현재로서는 IT 기기 정도의 그 복원 단계지만은 앞으로는 구체적으로 그 어떤 북한이 지금 가로막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섬나라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이제 그 섬나라적인 기질들이 좀 생기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우려가 좀 있는데 앞으로 이제 그 북한하고 이제 그
열리고 이렇게 되면은 아마 그런 과거에 우리가 가지고 있던 DNA가 상당히 복원이 되리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조금 더 큰 그림을 보면서 임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신입 직원 최준희입니다. CEO의 자리에 서시기까지 그동안 많은 일들이 일어났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때마다 사장님을 붙들고 또 지금의 사장님이 있게끔 한 삶의 원동력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저희가 이제 사회인으로서 첫 발을 내딛고 있는데 저희와 같은 신입 직원에게 꼭 강조하고 싶으신 인생의 가치가 무엇인지도 궁금합니다. 상당히 좀 어려운 이름이 뭐라 그랬죠? 최준희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고 사실은 아직도 해결을 못하는 질문 중에 하나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이제 처음에 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새로운 조직 생활에 첫 발을 딛는 건데 그럴 때 참 이걸 어떻게 다녀야 되는 건가 하고 잘 누가 가르쳐 주는 사람도 잘 없고 끼케야 이제 먼저 들어온 선배들한테나 물어보고 이제 이런 정도 수준인데 근데 이제 좀 이제 분위기 익숙하다 보면은 여러 가지 고비들이 생기는 게 분위기에 익숙해졌을 때 이제 고비들이 생기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이제 나름대로 각오를 가지고 뭔가 또 새로운 거를 접했으니까 또 새로운 각오도 가지고 이제 했는데 어느덧 분위기를 이제 파악을 하다 보니까 이 정도면은 여기서 이제 살아갈 수 있겠구나. 그러니까 이제 소위 말해서 서바이벌 게임에서 이 정도면 내가 생존할 수 있는 수준이 되나 보다 하면 이제 거기서 안주를 하는 성향들이 되게 생기거든. 이제 아마 그랬을 때가 개인의 발전이 거의 끝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모든 이제 신체 조직은 서바이벌을 전제로 해서 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나 개들 이렇게 가만 보면은 개가 주인을 이제 열심히 따라다니지만은 개한테 딱 개가 배신을 하는 경우가 딱 하나 있는데 그게 먹이야. 먹는 거를 보면은 주인 제끼고 쫓아다니는 게 근데 그건 왜 그러냐면은 생존이 우선이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생연호라는 거지. 건강한 사람도 식후경이다 그런 개념이잖아. 그래서 개의 배신은 무죄다. 누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개가 먹이를 구하기 위해서 배신을 하는 거는 무죄다.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제 처음에는 긴장하고 들어왔는데 이 정도면 이제 되겠구나 하고 멈추는 순간에 더 이제 발전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계속 퀘션을 던져야 되거든요. 이게 왜 이렇게 꼭 이렇게 해야 되는 거냐. 물론 이제 퀘션을 던지는 게 과격한 방법으로 하는 건 물론 아시는데 제가 볼 때 이런 대안들이 더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대개 보면은 저도 꼭 그런 건 아니겠지만은 대개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사회에 나와서 처음에 태클하는 게 정답이 없는 문제를 되게 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랬을 때 사실은 지시하는 사람도 이게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를 모르고서 얘기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사실은. 그랬을 때 이제 각자의 경험을 덧붙여서 이렇게 풀어나가는 게 좋겠다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 그럴 때 본인이 당당하게 이러한 대안이 좋습니다 하고 얘기해 주는 사람. 이 사람은 거의 성공한다고 봐야 돼요. 근데 그런 대안을 자신 있게 제시를 하려면은
사실은 그동안에 축적을 쭉 해놔야 되거든. 근데 그게 되게 보면은 그런 대안을 확실한 대안을 제시하는 사람들이 거의 어느 조직에서든지 다 탑으로 올라간다고 얘기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까 내가 합리적인 대안을 이렇게 좀 평가를 하는 능력을 키우려는 게 그 능력이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거든. 계속 생각을 하면서 그 봐야 돼요. 어젠가 기사를 보니까 저게 나왔더라고. 모토로라 그 핸드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거 누구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모토로라의 그 레이저라는 핸드폰이 1억 3천만 대가 팔렸다고 그러더라고요. 전 세계적으로. 그럼 얼마야? 엄청난 거 아니야. 1달러만 이득을 했어도 1억 3천만 불이 생긴 거 아니에요. 근데 1달러만 부족해서 더 부족했지. 근데 모토로라가 그것 때문에 망했다는 거거든, 이거. 그래서 구글한테 인수된 게 그것 때문에 인수됐다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게 성공의 신화를 깨지를 못한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성공했을 때가 조직이 망가지기가 가장 쉬울 때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삼성전자 그 자문 교수를 전에 가끔 봤는데 그 교수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애플의 아이폰이 나왔을 때 그때 삼성전자 보고 이런 식으로 삼성전자가 대응을 하다가 삼성전자가 망할 수가 있다 그랬더니 삼성전자는 전혀 그걸 믿지를 않더라는 거예요. 근데 결과는 어때요? 삼성전자가 거의 망할 뻔한 거지. 근데 참 그래도 한국 사람이 독하긴 독한 것 같아요. 그래도 그 엎어치는 거 보니까 그 금세 카피해갖고 엎어치는 거 보니까 그 대단한 건데 그 정도. 근데 이제 그 사이에 삼성이 그 수모를 당한 거는 이런 말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지금도 사실은 애플에 비해서 기업 규모가 3배 큰데 그 단기순이익은 3분의 1 수준이야. 그러니까 기업 가치 면에서는 애플하고 비슷한데 그런 규모로 봐서 3분의 1밖에 안 되는 회사인데 애플이에요. 근데 같이 되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은 그 흐름을 보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근데 자기가 그러니까 그때 이제 그 교수가 답변한 게 굉장히 기억이 많이 남는데 그때 이제 삼성전자 경영진 보고 애플 저 아이폰이 나왔으니까 대형 카드를 준비를 해야 된다. 그랬더니 한다는 소리가 그 하드웨어적인 답변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기계 더 빠르게 속도가 더 빠르게 하고 그다음에 화면도 더 좋은 거 쓰고 그럼 됩니다. 뭐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그게 아니고 이 아이폰은 소프트웨어하고 결합을 해서 새로운 생태계를 만들어놨는데 그러니까 그 생태계에 들어가려면은 그 아이폰을 쓰지 않으면 들어갈 수가 없는 거지. 여기 아이폰 써보는 사람들이 많잖아. 아이폰의 앱은 다른 데서 통용이 안 되는 독점적인 구조를 만들어놨거든. 그런데 그걸 어떻게 깨겠다는 거예요? 그거 못 깨는 거거든, 사실은. 그게 당분간, 물론 이제 영원히 깨지는 건 없으니까, 영원히 안 깨지는 건 없으니까, 어느 순간에 깨지겠지만은, 근데 그 사이에 이 IT 기업 같은 그런 대형 기업들은 사라지는 거거든. 모토로라 그 넘어가는 거 보세요. 그런 식이거든. 그러니까 그런 흐름에 대해서 항상 민감하게 워치를 하고서 가야 돼요. 그리고 흐름에 대해서 이 타이밍에 어떤 거를 해야 되겠다. 이 판단하는 능력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지금은 그 무슨 자산을 많이 가지고 있고 뭐 사람이 많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흐름을 보고서 어드바이즈를 해주는 인재. 이 확보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현업에 있으면서 그 부분을 좀 많이 봐줬으면 좋겠어. 여러분들 그 공사 이제 업무에 대해서 아마 바꿔드림론에 대해서 아마 얘기를 들으셨을 것 같은데 제가 부임했을 때보다 부임한 이후 현재의 성과가 3배예요. 그러니까 30%가 아니라 300%야. 근데 왜 이렇게 됐느냐?
이거는 흐름을 본 거거든. 그런 수요에 대한 흐름을 보고서 그 적재적소의 그 수단들을 써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그 소위 말해서 기획력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려면은 여러분들이 많은 생각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관찰력이 일단 뛰어나야 돼. 야구 선수들이 공 이렇게 날라올 때 쳐다보는 거를 선구안이라고 그러잖아. 아, 이거는 저쪽 피차가 대충 헛방하라고 이렇게 던지는 거리구나. 뭐 이런 거 그런 걸 파악하는 능력들이 있듯이 우리도 이거 흐름을 보면서 아, 이거는 쓸데없는 거 이런 쓸데없는 거에 시간 낭비할 필요는 전혀 없고 아, 이건 새로운 트렌드가 될 수 있구나. 이런 것들을 많이 생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데 이러한 능력을 키우는 것이 아마 모든 그 웬만한 큰 기업들은 상당히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캠코도 이제 이러한 교육 과정들을 굉장히 활성화시키려고 그러는데 그래서 지금은 몇몇 그 뛰어나게 그 쳐다보는 사람들이 이제 전체를 먹여 살리는 시대가 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몇몇에 들어가는 그런 사람들이 돼야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신입 직원 이계성입니다. 올해는 캠코의 창립 50주년입니다. 또 다른 50주년을 준비하면서 사장님께서 보시기에 저희 신입 직원들이 기존의 캠코에서 바꾸거나 혹은 새롭게 만들어갔으면 하는 문화가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제 그 한 조직이 50년이 됐다는 거는 한국 경제, 그러니까 한국 정부가 생긴 게 몇 년이에요? 1948년이잖아. 그런 60년 좀 이제 넘은 수준에서 그 50년 역사를 가지고 있다는 건 대단한 겁니다. 물론 이제 처음 출발은 다 시원찮았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50년을 가진 조직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우리가 아마 전체로 검색해봐도 몇 개 안 될 거야. 그리고 재벌들도 굉장히 부침이 심하다고. 실제로 여기서 보는 것처럼 삼성 사실 얼마 전에는 우리가 대학 때 그때는 현대가 압도적이었거든. 근데 지금은 현대는 거의 다 갈라지고 뭐 이렇게 그랬잖아요. 삼성인데 압도적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게 변천사가 굉장히 심한 나라가 된 게 우리나라가 경제 성장을 압축 성장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그 지금 심하고 그랬는데 캠코는 그 와중에서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운이 좋은 조직이었다. 처음에는 상당히 겹방살이부터 시작을 했는데 이게 이제 점점 어떤 우리가 이제 경제가 압축 성장을 하다 보니까 상당히 많은 위기들이 생겼는데 그 위기들을 정말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조직이구나 하는 것들이 이제 인정을 받아서 그동안 이제 많이 성장을 한 것 같고 이제는 각 파트가 그동안에 각자 이렇게 독립적으로 움직였다 그럴까? 뭐 그런 부분이 많았는데 앞으로는 이 부분을 융합을 해서 행적으로 엮어내는 그런 역할 이런 것들을 해야 될 거예요. 아까 내가 그래서 그 부실 개념을 이제 국가니 뭐 이렇게까지 또 확장해서 얘기한 게 이제 그런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행적으로 엮어서 전체적으로 그 국가의 자산을 제대로 관리하는 역할 이것이 이제 자타가 공인하는 조직으로 평가를 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거를 얘기하는 게 우리가 사실은 이제 국가의 IB 기능을 이제 수행을 할 때가 온 것 같다. 무슨 얘기냐면은 IB라는 게 여러분들이 굉장히 어렵게 생각을 하지만 별로 어렵지 않은 게 물건의 가치를 알아보고 거기에 대해서 이게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는 거냐 판단을 하는 능력, 그 다음에 판단이 됐으면은 실제로 투자를 실행할 수 있는 능력,
그다음에 나중에 그 의도된 대로 성과가 나도록 끌어나가는 그런 능력이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보통 국제적인 IB들은 이제 그 자금 시장에서 자금 동원력까지 동원해서 이렇게 보통 금융 분야에 대해서 투자를 좀 많이 하고 채권 뭐 이런 것들을 많이 하잖아. 그리고 파생 상품 많이 만들어내고. 근데 그런 개념의 IB는 아니고 우리 이제 국가 IB 측면에서 얘기하는 거는 어떤 실물 자산에 기반을 둔 그런 개념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최근에 우리가 저축은행 PF 사업장 관리한 정상화 추진하는 것도 일종의 그런 관점이거든요. 여러분들이 그 오리엔테이션을 받았겠지만은 우리가 금융위원회로부터 받은 미션은 저축은행 PF 사업장을 잘 보관하고 있다 돌려줘라 3년에. 근데 보관만 하고 있다 돌려주려는 게 미션인데, 그래도 개 중에는 보관만 하고 있다가는 거기서 가치가 떨어지는 놈들이 반드시 생기게 돼 있어요. 근데 가만히 있으면은 보관하니까 돌려주면 되지. 그러면 뭐 가치가 떨어지든 말든지. 그런데 그게 아니고 개 중에는 이제 괜찮은 물건도 있는데 이거를 그대로 방치하면 오히려 가치가 떨어지니까 그거를 다시 제대로 성과가 나도록 관리해야 되는 역할들. 근데 그런 것들이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 판단을 요하는 일들이고, 그 다음에 킹코 입장에서 보면은 새롭게 또 시작하는 일들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 어려운 이제 과정들을 하나하나 거치면서 지금 가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스피드가 안 나서 그렇긴 한데, 앞으로 그런 판단 능력을 갖춘 실무 인력들이 많이 배출이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런 경험들이 하나의 일종의 그런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또 IMF 금융위기를 경제위기를 극복을 할 때 그 각종 그 기법들이 그 공사가 새로 도입하는 기법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 노하우들을 활용을 해서 다른 사람들을 지도를 해주고 교육시켜주는 역할, 이것도 하나의 일종의 지식 산업으로서의 역할이니까 앞으로 이런 부분에 많이 신경을 써서 캠코 자체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는 그런 상황으로 만들어 나가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다른 무엇보다도 그 인재들이 계속 확보가 돼야 되기 때문에 인재들을 확보하고 거기에 대한 트레이닝 그런 쪽에 많은 프로그램들을 말을 좀 해나가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그 희망을 가지고, 그리고 실제로 여기서 그 지금 이제 완전히 그 체제가 좀 안 갖춰져서 좀 그렇긴 한데, 체제만 제대로 갖춰지면은 아마 국내에서 상당히 금융 베테랑으로 성장할 수 있는 조직이 될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믿고 있어요. 안녕드립니다. 네, 저희 입급들은 캠코에 이제 한 식구가 되어가지고 맨날 이렇게 재밌게 놀고 의미 있는 날을 보내고 있는데, 이제 한편으로 봤을 때는 5급 동기 형 누나들과는 약간 다른 출발선에서 시작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저희 6급들이 앞으로 캠코에서의 능력을 쌓아가는 데 있어서 당부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좀 듣고 싶고, 또 신입 직원들이 여기에서 꼭 쌓아야 할 덕목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번에 그 6급 이제 고졸 직원을 뽑는데 이제 우리가 가이드라인을 만든 게 그 우선 이제 이 사람들한테 적합한 직무를 개발하는 것이 좋겠다. 그러니까 직무를 뭐 새로 개발한다기보다도 좀 분류를 좀 해줄 필요가 있는데, 그 공사든 은행이든 옛날에는 거의 그 상고 출신들이 거의 대부분이었다고 보면 돼요. 지금 은행도 보면은 그 위에 임원들은 상고 출신들 굉장히 많아. 내 친구들도 뭐 상고 나와갖고 한 친구들 많고. 근데 이제 어느 순간에 그 학력 차별을 없앤다고 하면서 하다 보니까 이게 결과적으로는 고졸들한테 기회를 박탈하는
이런 이제 어처구니 없는 결과들이 이제 생겨버린 건데 사실은 그 자배 영역들이 다 있어요. 우리가 모든 영역을 다 그 소위 말해서 대학 교육을 받은 사람만이 필요하다 그건 아니거든. 사회는 항상 그런 구별이 있고 그러면 그 한번 거기 들어간 사람은 거기서 빠져나오지 못하느냐? 그건 또 그건 아니라고. 그거는 출발일 뿐인 거란 말이에요. 지금도 고졸의 경우는 이제 대학교 졸업한 사람보다 4년은 좀 빨리 어떻게 보면 직장에 들어온 거잖아. 그러니까 4년 정도의 그 4년 정도 그 학교를 교육을 아직 안 받았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출발하는 그 업무 영역은 다를 수밖에 없지 기본적으로. 근데 그 4년이라는 갭에 대해서는 4년을 충족을 하면은 이제 동등한 기회를 보장하겠다. 동등한 승진의 기회를 보장하겠다고 한 거니까 상당히 이제 열린 그 인사관리 제도라고 얘기를 하실 거고 그 대신 그 4년 동안의 업무에 대해서 능력을 발휘하면서 그 다음에 그 학력에 대한 보충도 많이 좀 그 노력을 해야 됩니다. 우리나라 사회가 그래도 아직은 좀 그런 학력에 대해서도 따지는 경우가 많으니까 좀 어렵더라도 이제 본인이 그 좀 바쁘긴 할 것 같은데 그래도 어디 직장 다니면서 또 학교도 같이 병행해가면서 이렇게 고생을 하면서 꼭 그렇게 다니라고 권유하고 싶고 그리고 본인이 학교를 다니는 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그 학자금이나 이런 거에 대한 지원책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최대한 활용을 해서 그 사회가 발전하기 때문에 자기 나름대로 그 계속 공부하는 그런 모습은 좀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으니까 꼭 그 나머지 그 학력은 꼭 다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 절대로 위축되지 말아라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 일단은 그 대학교 졸업하신 선배들은 이제 먼저 그 4년을 다닌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그 출발선을 다르게 설정을 한 거에 시간 차이 때문에 출발선을 다르게 설정한 거에 불과한 거지 그게 끝까지 그런 제약 요건으로 작용된다 이렇게는 생각하면 안 되고 그렇게 생각했을 때 오히려 좌절감이 생기는 거란 말이야.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거는 그 물리적인 시간의 그 차이에 불과한 거니까 그 하여튼 그 시간이 되면은 자기가 능력이 대학교 졸업한 그 당시 대학교 졸업한 사람보다 더 능력이 더 있는 게 입증이 되도록 그렇게 좀 노력을 해나갔으면 좋겠다는 거에 됩니다. 그리고 특히 그 공사 입장에서도 고졸 직원은 이제 그동안 좀 상당 기간 안 하다가 이번에 새로 했기 때문에 상당히 그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많이 노력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 혹시 그 중간에 그 좌절을 느끼거나 그러면은 안 된다. 그거는 앞으로 혹시 여기서 이제 좌절을 느껴서 하면은 다른 데 가서도 굉장히 똑같은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항상 있는 데서 최선을 다하면서 여기서 그 끝장을 보겠다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일을 좀 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앞으로 이제 많은 기회들이 열릴 거예요. 근데 우리가 내가 이제 부임하자마자 전 직원 그 성과급 제도를 이제 다 해갖고 성과평가에서 이제 하기 때문에 자기 성과만 정확하게 내주면은 그런 요인은 많이 없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많이 노력을 해줬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입사원 신봉준입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신입 직원으로서 격변하는 그런 경제 환경 내에서 저희 캠코가 미래에 어떤 포지션에 위치해 있을지 생각 많이 해보게 됩니다. 캠코의 지속 가능한 혁신
혁신을 이끌어오셨다고 사장님께 생각하시는 저희 공사의 10년 후, 20년 후의 모습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다면 저희가 미래 청사진을 그리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미래를 보는 이제 관점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미래를 단순 예측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가 올 것 같다. 그럼 이쪽에 사주 보는 것도 뭐 그런 거겠지.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수동적인 측면의 그 자세가 하나 있고, 또 하나는 미래가 어렵기 때문에 차라리 미래 예측이 어렵기 때문에 차라리 미래를 만들어 나가자, 이런 두 가지 계층이 있는데, 미래를 만들어가는 계층이 좀 더 발전성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대체로 보면은 이제 드러커 교수나 이런 분들이 이제 만들어 나가자는 중인데, 그 미래를 만들어 나갈 때 대체로 보면 저런 것 같아요. 그 수많은 사람들이 같이 어떻게 목표를 같이 할 경우, 그거는 그 미래에 일어날 확률이 굉장히 높다. 상당히 한번 생각을 근데 그게 이제 뭐 물리적으로 안 되는 것도 있지.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가 월드컵에서 우승을 했으면 좋겠다. 그거는 아무리 우리나라 사람끼리 뭐 영어를 하고 해도 그거는 안 되는 게 안 될 수도 있지. 뭐 될 수도 있겠지만 그러다 이제 4강까지 간 것도 기적이긴 했잖아요. 근데 그런 어떤 그런 것도 있지만은 대체로 사회 현상을 볼 때 많은 사람들이 다수가 소망을 하는 경우에는 그 소망하는 것이 실현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캠코가 앞으로 어떠한 미래상을 가져야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공감대를 형성을 해드리라고 보고 있고, 그래서 우리 이제 그동안에 나름대로 생각을 한 거는 캠코가 국가 경제의 위기 상황을 제대로 대처해주는, 우리가 이제 아까 경제의 흐름에 있어서 하나의 필수적인 기구가 되는 그런 조직이 됐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인체의 흐름에 있어서 신장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그러고, 신장이 없어도 살 수 있다 이런 사람은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캠코 없이는 살 수가 없다, 이런 조직으로 바꿔주겠다, 이런 일을 하고 싶고. 근데 이제 캠코 같은 역할을 하는 조직들이 이제 아마 지금도 계속 생기고 있고 앞으로 많이 생길 거예요. 그건 뭐냐면 민간에도 이제 그런 민간하고 이제 공유를 하는 방향들이 점점 바뀌고 있거든. 이제 과거에는 국가 독점에서, 그래서 그 민간하고 협업을 하면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캠코의 우분들을 이제 계속 확보해 나가는 차원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 그 기능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경제의 전반적인 안전판 역할은 더 강화될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그 업계를 리드하는,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제 단독으로만 있었는데 이제 자꾸 생기니까 우리가 이제 그런 부분에서 공공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하면서 업계를 리드해 나가는 그런 자세를 가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있고, 그렇게 하려면은 업계를 리드를 하려면은 확실한 노하우와 경험을 가지고 그 업계를 지도해 나가는 지도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 지도력은 실력에서 나온다. 그래서 그 실력은 마침 캠코가 IMF 경제 위기를 극복한 엄청난 경험 자산들이 쌓여 있으니까 이 경험 자산들을 최대한 활용을 해서 캠코가 지식 산업으로서의 그 어드바이저 역할을 하도록 바꿔주는 역할, 이걸 하겠다.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역할을 앞으로 여러분들이 주축이 돼서 해줬으면 좋겠다.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어렵고, 여러분들이 무협지 같은 거 보면 알겠지만은,
그 되게 천편일률적이잖아. 무협지라는 게. 안 본 사람은 좀 이렇게 여학생들 좀 안 보겠구나. 그 되게 뭐 이제 무술을 배우려고 고수를 찾아가면은 처음부터 가르쳐주나 안 가르쳐주나. 그 가서 물도 깃고 뭐 장작도 패고 뭐 밥도 짓고 그래갖고 한 5년 지나야지 좀 이만큼 가르쳐주고 뭐 이만큼 가르쳐주고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너 됐다 하면서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일이 수련 과정이 항상 필요해요. 근데 수련 과정이 없으면은 그 고급 무술을 얻을 수가 없는 거거든. 그거는 무협지에도 나오는 얘기야. 근데 그런 패턴은 이 직장 생활, 사회 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소위 말해서 그 실현의 과정을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는 그 레벨이 절대로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실현의 과정들을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은 겪게 될 것 같은데, 내가 왜 뭐 이런 퍼드렛 일을 해야 되나, 아마 이런 생각도 아마 들지도 몰라요. 그렇지만은 이게 하나의 그 수련의 과정이다, 그런 생각을 하고 수련의 과정을 반드시 넘어가야 됩니다. 그 넘어가지 못하면은 그 사람은 그냥 그 상태에서 머무를 확률이 되게 높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앞으로 좀 어렵겠지만은 또 사람하고의 관계이기 때문에 이 좋은 일만 있는 거나 이거는 항상 나쁜 일하고 병행이 되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그런 걸 잘 심정적으로 극복해 나가는 그런 마음 자세를 가지면서 혹시 최종적인 여러분들 그 담보력은 어디에 있느냐?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합리적인 대안 설정 능력과 그다음에 제시하는 능력, 여기에 달려있다. 이거는 저 밑에 밑바닥 일도 알고 위에 일도 알고 다 알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많은 인내를 가지고 그 실현 과정을 잘 넘어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그 인턴으로 있다가 이제 정식 직원이 됐잖아. 근데 인턴 할 때는 내가 이 회사에 들어갈까 말까 뭐 그런 고민도 좀 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막상 되니까 어떻냐 뭐 그런 얘기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는데. 네, 신입 직원 김하영입니다. 네, 저는 지난 7개월 동안 국유정책실에서 인턴으로 근무를 했는데요. 제가 국유정책실에서 근무를 하면서 느꼈던 점은 굉장히 조직 문화가 신뢰에 기반하고 서로 많이 협력하는 분위기라는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근데 제가 인턴했던 부점과는 또 다른 곳으로 아마 발령이 날 것 같은데 공사가 이제 성과급 체계로 바뀌어가지고 약간 그런 협업보다는 경쟁하는 분위기도 좀 많이 생겨났다고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신입 직원으로서 그 어떤 협업에 배치가 되었을 때 어떻게 해야 더 잘 적응할 수 있고 그런 경쟁에 휘말리지 않고 되게 협업을 하면서 조직 문화에 잘 적응을 하면서 선배님들과 잘 공사의 발전을 위해 노력할 수 있는지 어떤 자세를 지녀야 할지 그 점에 대해서 조언을 여쭙고 싶습니다. 이거 거꾸로 내가 답변하게 생겼네. 근데 그 아이들은 경쟁을 하면서 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초기 단계에서는 경쟁이 필수예요. 내가 옛날에 읽은 꽁트 중에 하나도 보면은 아이들은 경쟁을 하는데 자랑하는 것도 경쟁이거든 어떻게 보면은. 근데 심지어는 나는 이빨 3개 써봤는데 너는 2개밖에 안 써봤지. 뭐 이런 것도 경쟁이야. 말도 안 되는 거잖아. 근데 그런 식으로 이렇게 그래서 그런 경쟁 과정을 거치면서 이제 사실은 이제 성인이 되는 과정이 있는 건데 그 공사가 성과급제를 하는 거는 이 공공기관의 특징은 이 경쟁 회피예요. 기본적으로 경쟁을 안 하려고 해. 근데 어느 정도 레벨까지는 경쟁을 해줘야 되거든. 근데 그게 이제
그 선의의 경쟁을 하려는 거지, 뭐 남을 끌어내리면서 이렇게 악의 경쟁을 하려는 건 아니거든. 근데 선의의 경쟁을 통해서만이 발전이 되는 거고, 혼자서 이렇게 해갖고는 그 어떤 그 동물의 세계나 이런 데도 보면은 이 경쟁이 없으면은 실제로는 그 살아남지 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공사 자체도 지금 그동안에 이제 미래에 대해서 많은 논쟁들이 있고 논의들이 있어 왔는데, 이거를 경쟁을 어느 정도까지는 할 필요가 있겠다. 왜냐면 이 성과평가가 잘 안 되다. 성과평가를 안 하다 보면 나중에 이제 그럴 거예요. 저 사람은 맨날 놀고 나는 열심히 맨날 일하는데 왜 저 사람하고 나하고 똑같이 그 보수를 받아야 되느냐, 아마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될 거라고. 실제로 캔코는 뭐 그런 사람은 없으리라고 보는데, 다른 조직 보면 노는 사람도 되게 많구나. 근데 결과적으로 보면 똑같아. 그러면 나중에는 일하는 사람이 좌절을 느끼고, 아 이게 사람이 열받는 게 있잖아. 아 쟤는 맨날 노는데 나만 혼자 일하고, 어디 가면은 한 사람만 일하는 데도 있대요. 그런 데 많아. 근데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제한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 협업을 저해하라고 하는 건 아니야. 그래서 어느 정도 그 경쟁을 하면서도 또 성과를 낸다면은 협업은 반드시 필수적이에요. 왜냐면 지금 세상 일이라는 게 혼자서 이게 되는 일은 별로 없기 때문에 협조를 하라 이거야. 하면서도 성과를 내라. 서로 다른 것 같지만 사실 같은 얘기거든. 그리고 성과평가가 개인평가도 있지만 조직 단위 평가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협업을 더 강조를 하면서 성과를 내는 아마 그런 조직으로 이제 바뀔 거니까, 이제 그런 점에서 많이 노력을 해요. 감사합니다. 또 다른, 그래도 올해 들어온 직원들은 그래도 신입사원 임금 문제가 좀 타결이 돼갖고, 임금 문제에서는 그래도 손해 볼 일은 없죠 올해. 예. 작년에 들어온 사람 한 6개월 정도 좀 적게.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운이 좋은 거라고 보고, 그리고 사실은 이제 공공기관이 그 많은 기대를 가지고 이제 들어왔는데, 이제 들어와서 이렇게 쭉 생활을 하다 보면은 굉장히 그 층층시야라는 느낌도 아마 많이 들기도 하고, 그 다음에 뭔가 이렇게 조직 간에 소통이 잘 안 된다 이런 생각도 아마 많이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개선책이 있으면은 좀 개선책을 좀 많이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고, 되게 처음 보는 사람이 잘 봐. 오래 있는 사람은 그걸 잘 몰라. 그냥 세상이 그런가 보다 하고 그러고 사는데, 처음 보는 사람은 이게 좀 뭔가 다른 데하고 좀 다르다, 뭐 이상하다 이런 느낌을 가질 수가 있거든.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근무해서 한 6개월 정도까지는 아 이게 좀 이상하다, 뭐라고 얘기는 못하겠지만 좀 뭔가 이상하다 이런 것들이 아마 나올 거야.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빠짐없이 이렇게 우리 그 제안서를 하나 좀 어디 만들어 놓은 게 있죠. 제안서들 만들어 놓을 테니까 제안서에 무기명으로 넣어갖고 이렇게 개선을 했으면 좋겠다 하든지, 아니면 상 받고 싶으면 자기 이름 써서 그렇게 해서 채택이 되면은 적절히 그 보상도 해가면서 예. 그렇게 앞으로 활발하게 제안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 정도로 하고, 하여튼 여러분들 이제 첫 출발을 내리는 데에서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시작하는 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여러분들이 자부심을 가져도 좋다는 말씀을 제가 사장으로서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아시는 바와 같이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데, 이 다양한 기능이 시너지 효과가 날 수 있도록 많은 이제 노력을 해오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해나가야 되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에서 다른 조직에 비해서 굉장히 다이나믹하다, 아마 이런 느낌을 가질 겁니다. 아마 그래서 그 다이나믹하기 때문에 더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으리라고 저는 보고 있으니까 앞으로 여러분들 그 캠코의 그 중요한 그 동량이라고 생각을 하고 큰 인재로서 육성이 되도록 스스로 노력도 하고 회사 차원에서도 이제 많은 지원을 할 테니까 앞으로 그래서 우리 캠코 50년을 잘 이끌어 나가는 그 기반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